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딸은 집 있는 사위여야 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말 한마디에 상견례가 깨져버린 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혜순 씨입니다. 올해로 63을 맞이한 혜순 씨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주민문화센터에서 조리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혜순 씨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간식을 포장하고 식재료를 정리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밥을 먹자. 이것이 바로 혜순 씨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두 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존심이었습니다. 20살 무렵 혜순 씨는 버스 기사였던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젊음과 성실함,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첫 차부터 밤늦은 막차까지 성실하게 버스 운전대를 잡았고 혜순 씨 역시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혜순 씨와 남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에게만은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5살이 되던 해 겨울 유독 추운 밤에 빙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순 씨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바로 아들 민호를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혜순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집에서도 어머니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민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혜순 씨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호는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첫 직장을 구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을 때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민호가 소개한 예비 며느리는 서영이라는 간호사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로 성격도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서영 씨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처음 만나본 예비 며느리는 정말 인상이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오빠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영 씨는 자연스럽게 혜순 씨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영 씨는 혜순 씨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기도 하고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나름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줌마, 물 좀 떠다 주세요. 그 여성은 혜순 씨를 부르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혜순 씨는 웃으며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간식이 왜 이렇게 부실해요? 돈을 내고 먹는 건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 여성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말끝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 하실 바에는 아들한테 손 벌리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굳이 이런 굳은 일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혜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택한 일이니까요. 혜순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박영미 씨였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시내 유명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호와 서영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서영은 혜순 씨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서영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어머니를 보는 순간 혜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며칠 전 문화센터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바로 그 여성 박영미 씨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박영미 씨도 혜순 씨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민호입니다. 그때 박영미 씨가 혜순 씨를 자세히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문화센터 아주머니 아니세요? 설마 사돈은 아니시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박영미 씨는 메뉴판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은 집 없는 결혼은 시키지 않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차가운 공기가 흘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영미 씨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혜순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댁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혜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조리보조 일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급식 아주머니시네요. 우리 딸이랑은 급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미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견례는 여기서 끝입니다. 혜순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따라 나왔고 서영이도 울먹이며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집으로 재단하는 지방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며칠 후 서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의 삶을 존경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은 혜순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은 씨는 민호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우연히 문화센터 이야기를 하다가 혜순 씨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민호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지은 씨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이번에는 정말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은 씨의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은 씨의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주부였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둘이 힘을 합쳐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작은 집부터 시작했거든요. 지은 씨 어머니의 말에 혜순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혜순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후 지은 씨는 정말로 좋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혜순 씨를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다던데요? 같이 가볼까요? 지은 씨는 자주 혜순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지은 씨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혜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예상치 못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박영미 씨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영미 씨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박영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영미 씨의 가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딸 서영도 결혼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집과 돈만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혜순 씨는 그런 박영미 씨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과거의 일로 원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서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혜순 씨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영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혜순 씨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 민호는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며느리 지은 씨는 친딸처럼 자신을 대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3살이 된 손녀 소희가 혜순 씨를 부르며 뛰어옵니다. 문화센터에서의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혜순 씨를 좋아하고 젊은 엄마들이 육아 상담을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민호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서영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혜순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서영은 혜순 씨와의 만남 이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혜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집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혜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사람됨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면 그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라도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남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혜순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젠가 그대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 남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볼 때 조건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집이나 재산, 학벌이나 직업보다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혜순 씨가 문화센터에서 중얼거렸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집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집을 집답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의 삶에도 혜순 씨 같은 따뜻함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